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실전 배팅 유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입니다. 자, 오늘은 월말 레이서 준비가 되어 있죠. 5월 마지막 주 경마대이고요. 자, 5월 29일 금요경마 부산 역시 또 진행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월말 편성인데 이게 월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마필 두수도 그렇고 또 부산 말들이 또 서울로 많이 좀 요즘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출전 두수도 뭐 적고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신마가 역시 수급이 돼야지 뭐 이런 그 편성 자체가 좀 빡세지 않을까 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 주행 검사하는 걸 봐더라도 이제 10만 능력 검사잖아요. 네. 주행 검사하는 걸 봐더라도 뭐 서울은 그래도 한 4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부산은 뭐 2개 정도밖에 안 하고 있고 그나마도 10만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참 이런 식의 신마 수업이 되어가지고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좀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뭐 그래서 오늘 좀 우열이 좀 드러난 레이스 월말 치고는 좀 그래도 5월 경마가 또 5주 경마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약간은 느슨한 상태에 좀 풀어질 것 같고요. 지난주도 상당히 또 재밌는 레이스였는데 근데 지난주 경마는 생각보다 좀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서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랬어요. 뭐 들어온 말들도 뭐 배당이 없어도 분위기는 혼전을 가정한 뭐 그렇죠. 대끼리 입상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다소간에 좀 절제부심했던 한 주가 아니었냐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박 의원께서 이제 금요경마 3경주, 8경주 또 주력마권 적중해 주셨고요. 또 그리고 일요 교차 레이스가 또 부산 3경주하고 또 부산 6경주였죠. 초강의 억만돌이 17.2배짜리 또 박 의원께서 주력권으로 적중해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게임이긴 했는데요. 저는 이제 지난주 역시 뭐 제주 경마에서 또 뭐 제주 4경주는 바치기 없는 단통으로 짭짤하게 속아내드렸는데 182배짜리 99 막권을 제가 아쉽게 한 경주 놓친 것이 못 내 마음에 걸렸는데요. 이번 주도 제주 경마는 제가 4개 경주, 3경주, 4경주, 그리고 6경주, 7경주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고요. 부산 교차 레이스도 2개 경주, 승부 경주로 이미 이제 준비해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1경주하고 그리고 7경주 2개 승부를 보고 계시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6경주 그리고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남규 위원의 첫 번째 승부 경주인 1경주부터 바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의 첨다 레이스인데요. 땡미는 뭐 5번에 풍을 군주하고 8번에 소나타존 이 2마리가 잡혀 있습니다만 결코 2마리가 능력만은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뭐 굳이 1경주를 출전 경주로 가져온 이유는 뭐 출전 두수 8도 단촐합니다. 뭐 또 배당판도 명확하게 돌아갈 거예요. 5번, 8번이 뭐 압도적인 대기를 형성할 텐데 저는 뭐 5번, 8번 두 마필 모두 자칫 잘못하다가는 빠질 수 있는 경주라고 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인기만 한 마필은 뭐 받치는 것 없이 완벽하게 잘라내고 갈 거고요. 일단 뭐 8두지만 데뷔전을 가는 마필이 4마필이 있고 길에 뛰었던 마필이 4마필인데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신마도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뛰었던 마필 중에서도 이제 힘이 차면서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이 있기 때문에 요건 뭐 복대복 맞건 배당의 가치는 충분한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1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추천 경주를 가져온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풍월공주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한번 뛰고 난 이후에 장기 휴양 들어가는데 이게 좀 굴건 쪽이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 들리거든요. 예, 굴건염 때문에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뭐 그래 오랜 기간 마방에서는 초반부터 이제 조금 기대를 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근데 이제 굴건염의 후유증이 얼마만큼 이제 평생 약하기 때문에 뭐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데 컨디션이 어떤지 그것도 뭐 반드시 현장에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8번에 소나타존도 어쨌거나 뭐 주행 검사 2번 나갔다가 능력 미달로 불합격 처리됐다가 지금 5월달에 이제
통과가 되는데 이것도 뭐 크게 뭐 대성할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혈통도 별거 없고 또 뭐 스타트 스피드도 별로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물론 이제 외곽이 조금 낮긴 한데 자칫 못하다가는 그때 주행은 능력 미달을 2번 받았는데 발주가 안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발주가 안 되는 순간에는 뭐 소나타 존도 절대 장담 못하죠. 자, 그래서 뭐 5번, 8번 두 마리가 다 빠지면서 복대복으로 또 마필 출전 두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레이스에서도 배당은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대복 맞고 충분히 가능해요. 또 이런 레이스에서 방랑유인에 또 강점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첫 경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노려볼 만한 레이스. 오늘의 방랑유인의 첫 번째 출전 승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경주 보시죠. 이경주는 국산 육군의 첨단 레이스로 준비되어 있고, 자, 일단은 이번에 메릴린 뉴스 중심으로 3번의 비오질주 이 두 마리가 좀 가장 많은 인기를 점유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병은 저는 8번 라운베라라고 봅니다. 이 라운베라 같은 경우는 계속 뛰면서 힘이 붙어가면서 걸음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물론 이제 외곽 게이트 8번 게이트입니다만 이번에는 뭐 선행도 가능합니다. 부담 중량도 2kg 빠졌고 2번은 메들린 뉴스나 뭐 3번 비오질주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라운베라가 외곽을 감고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라운베라는 그만큼 메리트가 있지 않나 보이시고 2번 메들린 뉴스도 1000m로 줄어든 경주거리는 좀 유리해요. 저기도 굉장히 잘하고 나가기 때문에 바로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2번 3번으로 배낭프로 돌아가겠습니다만 이 비오질주가 데뷔 전에 보니까 좀 기대는 그런 좀 앞별 보여요. 물론 지난번 잘 뛰었고 조성국 유수라면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은 여력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세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2번 8번을 기본 막군으로 봐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뭐 네 마리 싸움이에요. 네. 2번 8번 그리고 3번 7번 나와 있는데 뭐 비오질주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박성광이가 최근 두 차례 레이스 보시면은 뭐 복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경주 전개를 썩 매끄럽게 해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동창 조교사 입장에서는 한번 능력 있는 기수 한번 태워가지고 한번 보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순간 바로 근데 댓글로 팔려요. 그렇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없습니다만 승부에 대한 의지는 또 확실히 읽을 수 있는 카드가 3번의 비오질주가 아닌가 느낌이 있고 만약에 2번, 3번, 8번 이 세 마리가 치열하게 선두권 경쟁을 한다면은 어부지리를 주술 모습만 한 마리밖에 없거든요. 7번의 대보름달 7번이 경주 전개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일면이 있다는 거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가겠습니다. 3경주는 자 국산 5군 챕니다. 핸디캡 레이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액면은 1번의 블랙키 그리고 7번의 그린비르 두 마리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만만한 레이스는 아닙니다. 뭐 블랙키나 그린미르가 이게 쉽게 손잡고 둘이 땡땡 묻어 들어올 레이스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블랙키라는 마필은 근본적으로 이제 휴양 이후에 지난번 보기 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번 경기 1번 게이트예요. 일단 선행을 노릴 가능성이 높은데 8번, 7번 그린미르랑 선행이 겹치죠. 그린미르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어요. 외곽인데 선행 가야 되는데 안쪽에서 먼저 블랙키가 치고 나가는 순간에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두 마필이 경합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2번 레코드 세터랄지 3번 소리처, 특히 소리처 같은 경우는 뭐 기복은 보이는 단점이 있는데 지난번에 승군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뚝심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센 마필이기 때문에 소리처가 실질적으로 배팅의 축으로 놓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블랙키가 지난번에 휴양 이후에 한번 들어왔기 때문인지 너무 좀 근데 능력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인기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결코 이 마필은 좀 세게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조건 같은데 뭐 어쨌든 1번, 7번 두 마리의 선두권 경합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그래서 1, 7에 만약 있긴 팔고 있는데 복병은 뭐 4번의 소리처 뭐 8번의 아이언마린도 지난번 휴양가 나와가지고 봤는데 상당히 또 휴양 직전번에 비해서는 상태가 많이 올라온 느낌이에요. 그렇죠. 뭐 막판에 끝걸음도 여력이 좀 있었죠. 원래 이 단순한 선행마인데 지난번에는 앞선을 본원적으로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충분히 승부가 되는 마필이더라. 이번 경기는 1번, 7번 두 마리가 지금 강하게 팔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복병과 두 마리 무시할 수 없다는 거. 4번의 소리처 8번의 아이언마린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4경주 국산 육군의 1200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안쪽이 두 마리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가는데 3번의 원엘 레이스 2번의 히슬지 이 두 마리 체크하고 나니까 나란 말들은
오늘 안 보낸 것 없죠. 같아요. 예. 실제 결론적으로 데킬이 가서 일단 높은 레이스예요. 일단 3번 원일 레이스는 에이스는 7주 만에 나오긴 했지만 뭐 편안한 선행이죠. 독땡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고 휘슬리랑 마필도 데뷔전에서 편성이 지난번 경주 때 편성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긴 했고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3위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따라가도 혈통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됐고 문제는 이제 보병권으로 팔리고 있는 오마 우승체고랄지 구마 아름다운 여왕이라는 마필이 보여줄 거라면 여력이 많지 않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2번 3번에 대길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이 3번의 원일 레이스 지난번에 뭐 선행을 보내주고 따라가도 네. 그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번에 뭐 1200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 휘슬 제이 3번의 원일 레이스 두 마리가 앞장을 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추입을 누가 하겠느냐 한번 봤는데 추입마가 없어요. 없죠. 부진만에 있습니다. 네, 추임마가 안 보여요. 그래서 뭐 어거지로 본다면 이제 5번의 우승체고라든지 9번의 아름다운 여왕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2번, 3번 두 마리가 너무 심하게만 싸우지 않는다면은 앞선에서 그냥 편안하게, 왜냐하면 추입이 안 되기 때문이죠. 끝나고 나겠다는 거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자, 오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오경주는 국산 육군의 1400 별정으로 나와 있는 게임이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역시 뭐 지금 한 5마리가 팔렸는데 그 중에서 1번의 워리어 킹을 중심으로 3번의 더 스타즈, 9번의 여러분의 세상 이 두 마리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러면 2번은 자유대로 그리고 10번의 영웅 강호까지 입질이 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정말 혼전도가 정말 높은 데 있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마필들이 한두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전부 다 발주가 안 되는 늦발 마들끼리 좀 다 모여있기 때문에 레이스도 굉장히 느릴 때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여러분의 세상이 지난번에 입상했다고 해서 뭐 연투를 해놓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만큼 충만은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한두 소개해드리고 싶은 보병은 외곽이 11번마 프로마초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죠. 데뷔전을 치르고 그건 뭐 1년 만에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휴양치고는 조기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원래가 마체가 좀 왜소한 마필인데 주행검사 때 보니까는 440kg의 마체 중을 보여줬고 공백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데뷔전보다는 조경 강도를 더 올려놓고 나왔다는 점. 외곽입니다만 단독 선행이 가능한 조건까지 맞이했기 때문에 이 프로 마초라는 마필이 정말 빼판이긴 합니다만 보평 마필로서의 역할은 정말 톡톡히 해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주 뭐 큰 배당이죠. 예. 뭐 백판 마이기 때문에 터지면 10분 정도 좀 참고해 주시고 인기마 1번, 3번, 9번 중심으로 배당 들어간 이 1번, 3번, 9번 이 삼두의 그 겐지 세력은 2번의 자유대로 5번 헤브트론은 너무 좀 발주가 안 좋기 때문에 일반의 불안감이 있습니다만 막판 취입은 되는 마필이 되겠고요. 이번에 자유대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주에 발주가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니는데 좀 정상적인 발주 해준다면 가장 최적의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엔 자유대로 그리고 5번 헤브트론 복권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아주 큰 배당은 11번 프로 마초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관심 부탁드리면서요. 자, 6경주 신성훈이의 첫 번째 추천 승부로 가겠습니다.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6경주는 일단 뭐 1번의 마이블레이드 그리고 9번의 에이스 마린 이 두 마리의 인기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숙면의 복근은 상당히 많은 게임 같아요. 많죠. 이게 좀 액면적으로 보면 1번, 9번이 그래도 좀 나아 보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상대적으로 숨어있는 보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4번만 렉스 같은 경우도 경주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뭐 7번 새로운 기상도 52의 부담량이라면 가능한 마필이에요. 새로운 기상도 기본적으로 뭐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뚝심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6번 쿨럼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인기 마필인 에이스 마린도 외곽이라는 점에서는 이 쿨런이 안쪽에서 쉽게 선행을 가는 순간에는 이 쿨런도 무시 못합니다. 1200에서는 선행을 갔을 때는 정말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액면적으로는 1번, 9번이 나아 보이지만 보병이 곳곳에 도달하고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오히려 역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이 마이블레이 특히 9번 에이스 마린이 뭐 지난번에 또 최적 전개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승문 첫 도전인데요. 이건 좀 부담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이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19일 날 막판 취입할 때 진로가 좀
막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시원시원한 건 아니더라고요. 발주도 매끄럽지 못하고 정말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이죠.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는 좀 나 보이긴 해요. 1400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믿고 갈 만한 마피는 아니라는 거죠. 일본 게이트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좀 상관이 없는데 발주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말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놓고 복성식 배당도 물론 좋겠죠. 그러나 삼복까지도 넘본다면 복대국으로 걸리는 순간에는 바로 고배당으로 직결되는 레이스 6경주 신승훈의 성부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7경주 박남기 위원의 두 번째 맞이하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국산 사고의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이번에 질주의 바다 중심으로 배당안 돌아갑니다. 이번에 질주의 바다 중심으로. 근데 완전 후차는 중구난방인 것이 6번에 화려의 함성, 9번에 샤프길 골고루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박남규의 바로 추천에 대한 들어봐야죠. 일단 이번 질주의 바다가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인데 물론 무시는 못해요. 그렇지만 질주의 바다가 강추이다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에 그 중앙체강을 놓고 추천해드리면서 고배당을 맞췄는데 그때 당시에 질주의 바다가 정말 체력이 경계하고서도 그 기본 마필의 중앙체강을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질주의 바다가 강추이다 이렇게 보면 어려워요. 오히려 질주의 바다도 빠지는 순간에는 정말 고배당으로도 직결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노리고 가고 일단 컨디션이 좋아지면 마필 한두 노려갑니다. 경주 거리도 1400 적정거리고 컨디션도 상당히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기 대신에 밀려있지만 이 편성에서는 정말 쌍층 대가리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 강력한 대가리로 노려가는 추천 요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번 경주도 입상 가능 말들이 많은 난전이고 또 인기 말들도 덩달아서 좀 불안한 레이스. 질주의 바다도 일단 조건적으로는 안쪽에 승부는 걸어가겠습니다만 부정 자체도 일단은 약간 증가된 거고 계속적으로 2짝 3짝밖에 못 하잖아요. 계속 이빨이 가서 이제 그걸 하는 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요것도 물론 안고는 가겠습니다만 이게 만약 빠지면서 연결이 되면 바로 이제 고배당으로 직결되는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자, 깜짝 놀랄 마필인 것 같아요. 박남기 위원만이 볼 수 있는 숨어있는 복병 한 마리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박남기 위원의 추천 승부 7경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8경주는 혼합사고나 1200 핸디캡인데 자, 이번 주 일단 두 마리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4번에 홀리강타, 9번에 에메트. 근데 변수가 없을까요? 있죠. 왜냐면 이제 에메트란 마필도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에요. 지난번 편성도 굉장히 약했던 그런 편성인데 물론 이번 경주도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에메트는 어쨌든 대련은 가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4번 홀리강타가 거품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액면적으로는 계속 착순권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에는 다른 마필보다 이제 눈길을 끌 수밖에 없어요. 유연명 기수가까지 기준이 다 좋은데 정말 보여줄 그런 매력이 없습니다. 몇 번 따라가 봤던 마필인데 정말 지금까지 뛰었던 게 정말 최선을 다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제가 노리는 마필은 외곽 15번 스프링볼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피드도 나오는 마필이죠. 선위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인데 최근에 이제 발주가 좋지 못하면서 호미권인데 이번 경주 의도적으로 끝번에 시작한 건 아닙니다만 오히려 외곽 게이트라면 최근에 부진했던 발주까지도 상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뚝심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스프링볼트가 이번 경주는 상당히 재밌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헌두에 더 복권 더 본다면 이제 5번에 기막힌 선택도 있는데 이게 지금 체중이 굉장히 작게 나가는 말이에요. 430대 정도 그런 말이기 때문에 자연의 부담 중량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이만큼 그냥 430kg짜리에게 57kg은 너무나 과중하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바로 이제 한 4.5에 중량 좀 다운돼가지고 52.5인데 그러면 다른 말들에 비해서 부담 중량에 대한 핸디캡인데 이번 경주가 핸디에 대한 감량 이점이 가장 유리한 말이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걸 노리고 임동창 마방에서는 신행수를 태운 것 같은데 이거는 바로 탐색보다는 승부로 들어갈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액면 배당은 4번과 9번 중심으로 팔리겠습니다만 5번에 기막힌 선택 그리고 10번에 스프링볼트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복변하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경주 혼합 3군에 18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구경주는
일단은 뭐 7번의 불펜라인 중심으로 8번의 다크테리어, 9번의 신세계 강아지 이런 식으로 인기가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좀 불안불안하죠. 이게 7번, 8번, 9번에서 과연 쉽게 끝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고 강축은 없다고 봅니다. 이 불펜라인 마필이 지난번 1800에서 입상을 차지했는데 끝걸음의 여력은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펜라인은 1800은 조금 의심의 여지가 좀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번 경기 5주 만에 나왔는데 조교 강도가 현격히 좀 떨어져 있다는 게 또 일말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이고 인기 마필 중에서는 9번 신세계 강자가 그래도 좀 안정적인 마필이죠. 뭐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신세 강자가 불펜라인보다는 좀 낫지 않나 보여지고 안쪽에 일본마 서울 강자라는 마필도 최근에 부진한데 이런 편성에서는 뭐 서울 강자의 뭐 막판 추입이 먹히면서 또 배당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뭐 그래서 이게 지금 난전은 난전인데 신세계 강자가 지난번에 그 점핑해가지고 이제 독등으로 치고 나온 거죠. 네. 근데 이번에는 혼합 3군 레이스에 걸린 것이 좀 얼마나 좀 부담감 있는 것 같고요. 자, 8번의 다크테리어, 7번의 불펜라인 이런 쪽 일단은 7, 8, 9 세 마리까지 팔릴 텐데 복변 1번의 서울 강자하고 이 3번의 스타워프도 조금씩 지금 그림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7번, 8번, 9번 인기만 3마리를 견제하는 마필 안쪽에 딱 그 2마리는 뭐 복연성 내지는 삼복성 정도로 본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마가 될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 2마리의 복병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자, 10경주 신승훈이 오늘 마지막 승부 되겠습니다. 혼합 2군의 1400 핸디캡으로 나왔는데요. 이번 경기는 이 9번의 영광의 챔피언을 중심으로 1번의 Not Anymore 이쪽에 이제 1번하고 또 4번의 고스트 블루는 좀 인기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경기도 뭐 흔적도가 좀 높습니다. 일단 1400이라는 경주거리가 그 2군의 1400 좀 단거리 경주죠. 변수가 좀 많은 레이스고 액면은 뭐 1번, 9번, 4번이 좀 나와 보이긴 하는데 정말 강축이다 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영광의 챔피언이라는 마필도 물론 지난번에 16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좀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전에 이길 때도 보면은 그렇게 여력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영광의 챔피언 무시는 못합니다만 역시 강축이다 보이기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 보병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오마 비바 타이쿤 같은 경우도 부담 중에 3.5나 빠졌고 1400이라면 뭐 비바 타이푼의 2번 가능성도 열려 있고 특히 7번 미라클 킹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워낙 부진하죠. 그렇지만 이 미라클 킹이라는 마필도 정말 1400이라면 정말 무시 못하는 마필들입니다. 따라서 액면적으로는 5번, 7번 이런 마필들이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인기대에서는 정말 많이 밀려 있지만 1400이기 때문에 뭐 5번, 7번도 되는 경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영광의 챔피언은 지난번에 좀 1분 경기 다니니까 최적의 전개했는데 외곽에서 쫓아갈 때 마첸볼트하고 겨우 뭐 이게 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던데요. 그리고 2차 기던 스트릭트 투 스테이피 취입을 해오는데 결국 맞서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영광의 챔피언은 좀 이 말도 약간은 좀 거품이 있지 않겠냐 하는 능력에 비해서는 과도한 인기가 아닌가 느낌도 있고요. 일본의 Not Anymore도 지난번에 그 휴양하고 난 이후에 뭐 그렇게 뭐 최선을 다했다는 보기 힘들겠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예전에 그림이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나왔죠. 그래서 인기말들이 일단은 불안감이 있겠고 차라리 뭐 인기말 중에서는 4번의 고스트 블론드 이게 그래도 지금 기본의 그 1400에서의 자기 능력은 꾸준히 발휘해주기 때문에 좀 강점이 있지 않게 하는 느낌도 있는데 중장선 역시 복병 한 마리를 막권에 염두에 두고 강하게 한번 노력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삼복승 승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배당 기대하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0경주 신승훈이 또 삼복승 숨어 있는 복병을 배팅의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삼복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일요 부장교체 레이스도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